지금 여기 거치대가 있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 아, 내려왔어. 도로 내려왔어. 끝으로 가야지. 무서우니까 끝으로 가야 돼요. 차 들어올까봐. 이야, 열심히 간다. 열심히 가. 트위지 기특하다. 와, 사이드미러도 있고. 방향전환. 오, 근데 방향전환 할 때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끼끼끼끼 거리네요. 어떡해. 차 올 것 같아. 나도 차인데. 여긴 차도 차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정신없어. 방지턱. 와, 이거 진짜 카트 같다. 카트. 딱 그거네요. 진짜 골프장이나 리조트 안에서 타는 그 카트. 아, 이게 후방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사이드 미러로 다 보여요. 차가 조그매가지고 방향지싱 소리가 진짜 얄밉죠? 완전히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네요. 와, 이제 헤리 마을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차가 귀엽다고 한 건데 마치 저한테 귀엽다고 한 것처럼 기분 좋네요. 와, 여기 지금 헤리 마을 왔는데 여기가 제 지갑 산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갑이 있는데 지금 없다. 여기 가죽공방에서 지갑 샀었거든요. 여기 헤리마을은 꽤 오래됐죠. 이곳에 안녕하세요. 굉장히 가깝네요, 바깥 세상과. 여기 헤리마을이 아예 지어질 때부터 예술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샵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도로들까지도 다닐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기도 쉽고, 골목에서. 우와, 그런 거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 여기는 뭐 그림들이 있고, 뭐 퀼트 이런 작업하시는 곳인가 봐요. 그림들도 있고. 이거 앉아서 구경이 좋네. 굳이 걸어다니지 않고 이렇게 좁은 도로도 슝 들어갑니다. 물론 차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뭔가 가벼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거 재밌네. 이거 막 이렇게 가다가 슬쩍 멈추고 싶을 때 딱 멈추고. 여기 뭐예요,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그 기아 레이 가지고 한남동 골목을 막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진짜 레이니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레이보다 더한 게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완전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가지고 뭐 음식, 택배 이런 배달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역할을 대체를 하는 건데 더 안전하기도 하고. 다만 속도가 오토바이만큼 빠르지 않아서 배달 시간 좀 늦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날씨의 영향도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고, 오토바이에 비해서.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다 운전할 수 있잖아요. 다만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느낌. 여긴 막다른 골목? 그렇다면 돌아가야죠. 여기서 후진할 때 그래도 사이드 미러로 많이 보이네요, 뒤쪽이. 차가 작아서 진짜 방향전환이 쉬운 건 좋은데 좁은 곳도 갈 수 있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아쉽네. 이게 아쉬워. 아니, 너무 지금 30km밖에 안 가고 있는데 이 전기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막 거의 막 100으로 달리고 있는, 좀 과장하네요, 이 친구. 그렇게까지 달리고 있진 않은데. 이거 매력있다. 아무래도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도 망가지고, 뭐 비 오면 비옷 입어야 되고, 눈 오면 또 걱정되고. 배달 시간만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낫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이 사실 아까 짐이 트위지가 실려 있었을 때도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트위지를 내리고 나니까 확실히 더 가볍네요. 오, 움직임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군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편해요, 마음 자체가. 아무래도 뒤에 이제 화물이 실려 있을 때는 그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마음일 것 같긴 해요. 뒤에 화물이 실려 있으면 그 화물까지 생각을 해서
운전을 조금 더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네요. 지금은 아무래도 짐이 안 실려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고 뒤에 그 사다리랑 짐은 다 내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깔아 놓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네요. 지금 오토 스타트 스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좀 차가 멈추면서 시동이 꺼졌고 진동이 그렇게 심하다든가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무난하게 시동도 잘 꺼집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좀 크다 보니까 큰 차체에 익숙해지는데 약간의 시간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조심하면, 그죠?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 추월할 때 그때 뒤쪽 길이를 조금만 더 생각하고 주행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 엄청 가벼운데요. 아까랑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야. 하긴 뭐 송원 기자까지 내렸으니까 무게가 많이 줄었겠죠. 지금 마스터에는 2.3L 145마력 그리고 36.7kgm를 발휘하는 2.3L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사실 덩치를 생각하면 2.3 디젤 가지고 힘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힘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어 비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출발하겠습니다. 그 휠스핀 4000rpm에서 33km, 지금은 4500rpm에서 70km, 그리고 3단에서는 110까지 올라가는데요, 한 4500rpm 정도까지, 4500rpm까지 붙질 않는군요. 지금 이 계기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존이 6에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6부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마치 레드존이 6000rpm인 양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의 계기판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디젤이라고 따로 표시를 안 하고. 그래서 계기판 보고 가솔린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차는 레드존이 거의 한 4400r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4400rpm 이상으로는 올라가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드존이 4400rp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속력은 가속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가속력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 생각보다 되게 경쾌하게 주행을 한다는 것,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공차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데 여기다 1200km까지 적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훨씬 더 묵직한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되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 또 기어 레버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무리 없이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바운더리가 적당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6단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에는 약 한 1700rpm 정도, 이 계기판이 약간 누워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보려면 약간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한 1800rpm 정도, 18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 6단으로 100km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최고속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승차감은 확실히 단단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단단하긴 한데 그 끝단에서 충격의 끝단을 흡수하는 실력이 나름 상당히 좋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반적인 승용차 리뷰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독일 차들의 특성과 프랑스 차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 차도 프랑스 차의 특성에 좀 더 가깝다는 하체 세팅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롤은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매끈한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하긴 제가 이런 화물차나 대형차들을 사실 많이 타보질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평상시에 타는 승용 그런 미니밴이라든가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단단하긴 하지만 아주 거칠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지금 요거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서 이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꺼진 거고요. 시동을 그냥 켜게 되면 빨간색 불이 안 들어오는데 디폴트가 이탈 경고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경고를 울려주죠. 핸들을 감아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경고만 울려주는
네,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80km, 아이고,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차선을 넘어가는군요. 지금 6단으로 속도가 80km까지 정도 떨어졌었는데, 근데도 엑셀을 밟으면 아무래도 짐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가속이 되네. 아까는 짐이 실려 있었을 때는 6단에서 한 80km 떨어졌다가 재가속하려면 거의 쉽지 않아. 천천히 가속이 되긴 하지만 천천히 가속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가속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이 공차인 상태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짐을 실으려고 만든 차니까 짐을 실었을 때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공차 상태에서 잘 달리는 건 의미가 없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운전하기 상당히 편하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전석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장시간을 운전을 하더라도 크게 필요함 없이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밌네요, 차가. 제가 헤이리 마을은 가끔 카페만 와봐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완전 헤이리 마을에 적합한 트위즈를 가지고 구경을 실컷 해보겠습니다. 와, 안내소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전시장도 많고. 우와, 여기 봐, 여기 갤러리다, 갤러리. 우와, 그룹전, 빵집. 우와, 언덕. 오, 잘 간다, 생각보다. 아니, 여기서 내려가면, 여기서 발 떼면 어떻게 되지? 내려가나, 뒤로? 뒤로 내려간다. 우차, 뒤로, 앞으로 가자. 와, 이런 좁은 골목도 어렵지 않아요. 우와! 이게 좋은 게 문을 열고 달려도 내 차에서 매연이나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이 마을에 해를 끼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차에는 지금 전기 모터 힘으로 가고 있고요. 13kW 전기 모터로 가고 있어요. 강아지다. 안녕. 눈이 되게 멋있다. 무서워. 그리고 최대 토크는 5.8이에요. 이게 너무 생소해서 실컷 외워놓고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어요. 근데 이 차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220V, 그러니까 그 돼지코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그거를 꽂을 수 있는 야외가 많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개인집이 아니고서는, 아파트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찾아보니까 저희 집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긴 하겠. 저기 있다. 이런 집은 확실히 있구나. 완충하는데 거의 600원에서 700원이 든다고 해요. 지금 이 차는 2인승이잖아요. 근데 카고 트림으로 가면 뒷좌석이 없고, 요 뒷좌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칸으로 쓰게 되는데 75kg까지도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솔직히 사람들 좀 많은 곳 오면 창피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오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차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재밌네요. 제가 관종이라 그런가? 여기 베이커리도 있어요. 리제움 베이커리. 유명한 데 아닌가요? 후진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뒤로 가다가 뒤에서 발만 떼면 후진이 돼요, 알아서. 다만 경사가 진 데서만. 너무 편한데, 운전이? 후진도 따로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예 딱딱할 줄 알았어요. 뭐랄까, 그냥 강판 위에 있는 느낌?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폭신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쓴 건 느껴져요. 왜냐면 타이어도 그렇겠지만 일단 시트가 좀 푹신푹신해가지고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너무 아쉽게도 아마 해외에서는 이게 오디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버전에는 없어요. 사실 이 차의 엔진이 더 세지면 오토바이 부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엔진이 더 강력한 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거는 정말 모릅니다. 인기 폭발. 안녕하세요. 음악을 자체적으로 한번 그냥 들으면서 가보죠. 오, 이게 울리네요. 유리랑 대시보드로
음악이 올려가지고 더 크게 들려요. 또 과장되게 들리는데 아이고 부끄럽네요. 빨리 가야겠다. 음악 들으면서 하면 좋지 않아요? 오, 괜찮다. 이게 물론 세게 달리면 이제 풍절음 때문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슬슬 다닐 때는 나름 음악도 즐기면서 탈 수 있다. 아, 제가 가로수길에서 완전 키티로 막 키티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트위지 봤었어요. 그때 우와, 아, 이렇게 이용하시는구나. 정말. 왜냐면 서울에서는 골목들이 정말 많고 주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괜찮다. 이게 압구정 로데오 뭐 가로수길 이 안에서 타시기 진짜 딱이겠다 싶었는데 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탈 때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운전자분들. 트위지 타고 계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즐겁게 해준다, 순간을.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도로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이동인데 아, 너무 깜찍하게 해줘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르노 트위지를 잠깐 시승해 봤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또 매력이 엄청난 차임이 틀림없네요. 이 차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물론 매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시겠지만 이 차를 처음 경험해 보는 저로서는 정말 신기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이 차는 외부와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뭐 이 차를 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차에서 한숨 잘 수가 있겠습니까? 뭐 여기서 음악을 조용히 들으면서 울 수를 있겠습니까? 울면 이제 다른 사람 물어보겠죠. 왜 우세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 의미는 아무래도 우리 일상 속에 정말 깊이 이제 스며들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자동차의 역할에서 좀 다른 차인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바라볼 때 기존의 차를 바라보던 시각을 잠깐 접어놓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봐야지 이 차의 정말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차 자체에 대한 개선, 제도 개선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이 차는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정말 자동차를 바라봐야 하냐, 이런 의견은 정말 많고, 그리고 이거 뭐 창문도 없이, 물론 이제 액세서리를 달 수 있지만, 옵션으로 달 수 있지만 달아도 너무 시원찮다, 막 구석구석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겠죠. 스티어링 휠도 저는 조금 더 민첩해지고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개선될 수가 있죠. 저는 르노가 이 차를 국내에 들여온 것이 정말 큰 용기였다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지금 국내에 인프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들여와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작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이 차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부산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만큼 좀 국내 시장에 맞게 좀 차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고요. 물론 아직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더 트위지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차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제일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여기가 막혀 있다가 보니까 뒤쪽 화면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제일 불편한 거고요. 그나마 사이드미러가 좌우로 많이 뻗어 나가서 넓게 보여주니까 완전 뒤가 아니면 저 멀리는 좀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그 점에서 뭐 조금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후진할 때는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이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차가 워낙 길고 크다 보니까 뒤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뒤에 그 후방 주차 센서도 있습니다. 주차 센서도 있고 또 카메라도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없이 그냥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높은 차일 경우에는 뒷 유리창 아래쪽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종종 화물차 뒤쪽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변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차는 이제 아무래도 후진을 넣으면 바로 뒤에 모니터가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큰 차가 주는 이름 모를 만족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큰 차들을 타보면,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차들 타보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근데 그 차가 주는 어떤 안심감 또는 어떤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다가오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좀 그런 맛이 있네요. 트위지 타고 헤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네, 저는 한산기 스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산기가 없는 한산기 스팟. 여기 지금 이제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의 바닥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각지대 없이 오히려 훨씬 더 여유있게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엔진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뭐 아주 심한 디젤 느낌으로 들어오진 않고,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고요. 진동도 스티어링 휠에 조금 들어오고, 변속기에는 조금, 시트에도 조금, 그나마 시트가 진동이 좀 적네요. 그나마 만약에 이제 시동을 걸어 놓고 좀 쉰다고 했을 때 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겠군요. 근데 뭐 디젤차인 걸 감안하면, 특히나 이제 이런 상용차라는 걸 감안하면 그나마 좀 무난한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르노 마스터 L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덩치가, 와, 이게 조용한 데 오니까 이게 엄청 울리는군요. 와,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군요. 와, 이런 느낌이네. 네. 일단 덩치에 비해서 차가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수동 변속기, 기어 레버나 스티어링이 조금 무겁긴 하네요. 여성들이 하려면 조금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주행하면서 해보면 뭐 크게 스티어링이 무겁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클러치도 담력이 아주 뭐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요. 밟으면 이렇게 절도감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많이 무거운 정도는 아니어서 장거리 주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플라스틱한 부분들은 뭐 차 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운전이 편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거리 화물을 많이 운송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굉장히 독특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송원 기자는 재밌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원 기자 왔어? 우와. 야,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더 재밌었거든. 아, 그래요? 네. 제 표정 보세요. 쉽지 않았잖아요. 아, 진짜? 헤일이 핵 인싸. 그렇군요. 송원 기자가 저거 트위지 저거 사실 타보면 네. 은근히 승차감 딱딱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저 정도는 뭐 딱딱해도 아, 진짜? 되죠. 진짜? 네, 저뭘 말해요. 그렇구나. 아니, 전 타고 오면 이게 재밌긴 한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불편해가지고 이러고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불편할 표정. 수는 있긴 하는데 네, 다른 차에 뜻밖의 비해서는 표정이네. 뜻밖의 다른 차랑 표정이네. 비교할 만한 차가 아니에요. 저거는 다른 존재입니다. 아예. 그렇죠. 아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접근하게 맞아요. 되면 저 차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가성비도 생각하면. 그렇죠. 완전 외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뭐 저기서 한숨 잘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군요. 외부와 인사? 네, 외부 계속 다른 사람들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랬어? 네, 어. 구독자님도 만났어요. 그렇군요. 너무 나 지금 재밌었습니다. 인사하고 끝냈는데 지금 계속 네. 이러고 있어. 끝.